예,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인데 30년 만에 찾아온 ETF 기회가 있다. ETF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기획 특집으로 그 근거는 무엇인지 또 어떤 종목이 투자해볼 만한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흥보 메이크잇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년 만에도 아니고 30년 만에 찾아온 ETF 네. 투자 기회다. 예. 30년이면 1989년, 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그 근거는 뭡니까, 대표님? 네. 네, 일단은 시장이 현재 참 많이 안 좋죠. 예. 단기적인 반등은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제를 보고 조금 뭐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편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사서 30년 만에 기회를 잡자,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미 증시와 그리고 국내 증시 그리고 또 상해 종합 증시 그리고 현재 환율 위치 등 좀 매크로적인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에너지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에너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현재 단기적인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좀 드리자면 사실 거시적, 기본적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는데, 특히 ETF 투자를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CEO가 이런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임원께서 어떤 현재 이슈, 이벤트에 대해서 많이 코멘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전략을 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마존의 CEO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신이라는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신을 모시고 오지 못하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존이 데이터를 위주로 한 경영 전략을 펼치면서 예.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 어쨌든 30년이 그리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30년이라고 하시는 그 근거는 뭐예요, 30년은? 네, 일단은 네. 1980년대, 90년대 ETF가 처음 만들어진 때인가요? 그런 기준보다는요. 네. 저희들이 사실 IMF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 3만 원대 그 정도 구간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후에 200만 원 훌쩍 넘는 그런 큰 흐름을 그만큼 보여줬습니다. 큰 장세 변곡점과 네. 함께 이제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옛날에 보면 삼성에서 처음 그 ETF 만들었을 때가 아마 80년대는 아니고 90년대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꽤 관심이 네. 많고요. 책도 쓰시고 책도 잘 팔립니까? 관심들 있습니까? 네, ETF 5월 달에 책이 좀 나왔는데요. ETF 관련 책에서는 네. 가장 조금 인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비법들을 이제 앞으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네. 이제 어쨌든 간에 결국 자산이나 자산군을 사는 거니까 ETF가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네, 일단은 지금 다우지수 차트 화면이 앞에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처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캐스틱 에너지 지표라는 거를 조금 제가 세팅하는 것부터 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다우지수는 여기서 지표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표 추가라는 게 있고요. 지표 겹치기라는 게 있는데 지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3개를 펼치셔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하나를 좀 펼치고 변수는 5, 3, 3.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단기성의 이건 일봉 에너지입니다. 일봉 에너지인데 제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 구간에서 이평 지지를 받으면서 에너지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어떤 악재, 오늘 앵커님께서 앞에 멘트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지만 글로벌 대장 다우지수는 좀 반등이 있었다라는 멘트를 주셨는데요. 저점 자리에서 밑꼬리를 달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533이라고 해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내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막내 파동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단기적인 파동이요. 533 파동이 지금 아직 고개를 위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단기적인 글로벌 증시의 대장 다우지수는 조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약간 정체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뭐 ETF는 좀 더 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는 일봉으로 단기적인 파동 에너지를 네. 보여드리고 예. 그다음에 큰 호흡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네. 일봉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좀 긴 호흡으로 보시려고 하면 월봉을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와 일봉에서 단기적인 파동에 봤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앵커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에너지가 네. 고점에 위치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스타캐스틱으로 봤을 네, 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스톡캐스틱에서는 이 변수죠. 앞에 단에서 보시면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이 마우스 포인트 변수가 533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를 166, 20시위로 변경을 하면 좀 긴 에너지에 대한 어떤 패턴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533 에너지는 제가 먼저 뭐 여러분들한테 책에도 이미 4월 달에 뭐 쓴 내용이지만 2019년 4월 달에 제가 SNS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 폭락 사인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기가 이 고점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외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19년 6월 정도에는 국내 증시에 큰 급락이 예상이 되니까 주식 시장을 좀 떠나라라는 SNS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에너지 파동이 완전 꺾이는 측면에서 제가 그런 근거에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지금 네.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는데 네. 상당히 고점에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지금 최근에 네, 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약간 필터링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금융사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라는 네.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점 부분이 있어서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하시면은 상당히 맞는 뷰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리스크 부분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은 뭐 시장을 분석해서 네. 쭉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ETF니까 큰 흐름을 보니까 뉴욕 증시 봤어요. 국내 증시 상황은 어때요? 네, 국내 증시 들어가기 전에 중국 증시가 조금 중요한데 중국 네네. 증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요. 네, 예. 간략하게. 중국 증시를 지금 보시면은 네. 고점 단기적인 반등을 줬다가 에너지 지표 현재 이게 월봉입니다. 네. 월봉 에너지 보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여기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에너지 파동은 아직 하락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중국 증시 측면은 아직 외바닥 자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의 대장과 그리고 중국 신흥 증시의 네. 대장인 중국 증시의 에너지는 하락 쪽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오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ETF 상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내 증시 흐름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뭐 뉴욕 증시에 비해서 계속해서 부진해 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지금 스토캐스틱 차트가 세팅이 안 돼서 네. 제가 빨리 좀 스토캐스틱은 뭐 여러분들 어떤 HTS를 쓰시든 뭐 다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 단기적인 흐름과 큰 흐름을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ETF니까 좀 큰 흐름을 좀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월봉을 보니까 조금 세팅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533과 166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단순한 보조 지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냐 하는데 이것 또한 참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네.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현재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급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월봉의 이 막내 에너지가 아직 하락 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락 에너지가 지금 1920포인트대인데 1850포인트까지의 기술적 라인들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까지는 현재 에너지 지표가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뭐 1950도 나올 수도 있고 1950과 2042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하향하는 큰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ETF를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인버스 ETF를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결론을 슬슬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다행히 반등이 좀 오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는 잘 가지만 변동성의 위험성이 커진 구간이고 네. 국내 증시도 하락세에 있지만 급격하게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거기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시 흐름을 볼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 보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네. 보면 좀 더 명확하겠군요. 예. 네,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에너지 지표인데요. 네. 예,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 하나의 좌표로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 선이 코스피 지수 위치고요. 예. 그리고 블랙 라인이 지금 에너지 지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고점 자리에서 7포인트, 6포인트를 구간을 나오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0.7포인트, 1포인트 아래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선행하는 좌표를 좀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0포인트대를 보여주다가 0.1포인트에서 빠르게 7포인트대의 에너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에너지 지표를 가지고 ETF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에서는 지금 현재는 완전 에너지가 과열권은 위쪽 라인은 7포인트 이상에서 과열권이고 바닥 구간의 사인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전에 2000포인트 위쪽, 2100포인트 위쪽에 보여줬던 7.6 에너지를 7.7포인트로 0.1포인트 올리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메인 하우스 세력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네. 지표로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가바닥은 나왔는데 진바닥은 이 7.7에서 다시 1포인트 네, 네. 아래로 내려온 흐름에서는 좀 다시 공격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흥보 대표님은 저도 네. 오늘 처음 뵀는데 네. 독특하십니다, 분석이. 보통은 네. ETF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예측하고 네. 개별 종목 어려우니 뭐 시장을 사거나 혹은 석유 좋으면 석유 사기 어려우니까 석유 ETF를 사거나 네. 금 ETF 이런 방향성인데 네. 상당히 시장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지표를 가지고 ETF 상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요. 준비해 오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못 하고요. 네. 그 하신 얘기는 그 정도로 시장 지표는 알고 네.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코너를 통해서 그런 상품들을 설명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오늘도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 봤을 때 ETF가 상품이 다양한데 어떤 ETF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일단 화면에서 설명보다는 네. 제가 좀 말씀으로 좀 드려보면 네.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어떤 코스피나 네. 코스닥이나 이런 ETF를 공략하시기보다는요. 금 ETF를 분할로 약 한 6개월 정도 정액 적립식으로 좀 모아 가신다면 네.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사이에 꾸준한 수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간에서 5% 이상 정도 올라오면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다시 청산한 금액에서 다시 좀 정액 적립식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다 보면은 골드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은행 금리보다 좀 나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오늘 주제에서 나왔던 좀 거창했지만 여기서 임팩트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매크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데 네. 저희 회사의 고모님이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죠? 김영익 교수님을 통해서 통계 지표를 제가 받아서 거시적인 부분과 기술적 분석을 합쳤을 때 네. 내년 상반기 2020년 5월 그리고 2021년 사이에 중국 증시의 바닥권이 형성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크게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중국 ETF에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ETF 상품 가운데 이것저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네. 없고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네. 읽어주셨고 금 ETF는 분할해서 네. 분할해서 금은 뭐 안전자산인데 여전히 강하니까 금 사볼 만하고 네. 시장 자체는 그러면 기본적인 시장 인덱스보다는 인버스를 공략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내년 상반기 1, 2월 달까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1800 지수가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크게 네. 이탈하는 패턴이 아마 좀 안타깝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1800을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 상방 포지션을 좀 구축할 수가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당장 내려가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8월 19일부터 제 ETF 관련 방송이 점심시간 때 나오니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는 주식이 떨어질 때 수익을 보는 게 인버스 ETF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나 네. 코스닥이나 네. 혹은 뭐 미증시 대표 지수나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주가가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당장 인버스 포지션을 취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포지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놓는 게 네. 변동성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직장인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S&P 500 인버스 ETF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한 1950 이상 올라갔을 때 네. 정액적립식으로 인버스 ETF를 공략하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준비해 오신 건 이 지표도 많은데 네.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닙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시장을 읽는 패턴들과 함께 ETF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또 코너를 통해서 이제 또 강 대표님이 오셔서 구체적인 ETF 전략을 주실 거니까 그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ETF 투자 전략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